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이렇게 다행이에요. 웃으면서 방송하는 거 처음인 그러니까. 것 같아. 아 그래요? 우리 맨날 되게 차분하게. 맞아. 할 것만 맞아. 하고 끝내는데. 재미없어. 자, 박수 쳐주세요. 아니에요? 다시 해요? 네. 그러면 이제 8번 유형의 그 성격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좀 정리해서 제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써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크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8번 유형은 통제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독립적이고 싶어한다. 별것 아닌 일에도 명령을 받는 것을 힘들어한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8번 유형의 우리가 성격이 이제 어떤 성격 유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피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착이잖아요. 그래서 5번 유형의 고착은 인색, 내가 에너지를 낭비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6번 유형의 고착은 두려움. 그렇죠. 불안과 공포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건데 8번 유형의 고착은 뭐냐면요. 8번 유형의 걱정은 내가 통제당하고 배신당할까봐. 그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8번은 거기에 너무 꽂혀 있는 나머지 그냥 두려워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당할까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8번의 힘든 점은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다르게 하면 더 좋은데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니까 하라고 얘기를 할 뿐인데 싫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뭐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좋은 충고는 사실 들으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자체에 강력한 저항감을 갖는다고 해야지 되나?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일도,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은 나는 또 이해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큰 문제에 있어서 남한테 끌려가면 그게 통제당하는 게 맞는데 작은 일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그런 고착은 없다 보니까 내가 큰 문제는 내가 결정을 하지만 작은 거는 사실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고 저게 좋다고 하면 그냥 따라가지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8번 유형은 그 작은 거 하나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큰 거에 쿨해요. 맞아. 나 또 이것 때문에 빡치는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 뭐지?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은 양보해도 큰 일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게 합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 합리는 누구의 합리인가요? 인류 보편 이성이요. 인류 보편 이성이라는 거 있어요. 8번의 합리는 아닙니다. 8번 유형들이 작은 거에 다 자기 맘대로 하겠다 고집을 부려요. 그래, 오케이, 그거는. 근데 되게 큰 일에 누가 뒤통수를 빵 치잖아? 크게 뒤통수를 빡 치면은 그건 봐준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느껴본 적 있어요? 8번 유형이 그런 점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내가 아는 분들도 자기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엄청 뭐 말 한마디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청 뭐라 그래. 8번 유형이시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되게 큰 사고 치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그걸 배포가 크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아닌가? 아니 그래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정말 갑자기 뭐 애를 낳아서 오고 이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쿨한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일이잖아. 글쎄 그렇죠. 이미 저질러 혼내 놓고 뭐해? 왔으니까. 아니 근데 그래 그렇게 저지른 것까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까봐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왠지 제가 사고를 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뭐 작은 건 네 맘대로 하는데 제가 저렇게 하다가 진짜 애라도 덜컥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되게 짜잘한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면서 아, 그런 거 쟤 저러다가 그렇게 해보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뭐 그러면 할 수 없는 시인생이지. 거지 뭐.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한다는 거야. 내 말은 당연히 친일에 대해서 냉정한 거야. 그거는 5번도 그래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쿨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큰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작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정신을 놓고 있어.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는 일도 사실 많아. 맞아요. 근데 그걸 맞았을 때는 둘째치고 옆에서 볼 때 저러다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없다고 해야지 되나?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어. 쭈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은 나세요? 안 나죠. 그럼 일단 그럼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의 의식의 흐름이요? 왜 8번들은 큰일에는 오히려 너그러운 거냐? 귀찮아. 우선 좀 귀찮고요. 큰일은 그리고 이미 걱정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닐까요? 내가 이제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일단은 이런 마음이 있대. 그러니까 남의 욕망에도 관대한 거야. 본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내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애를 덜컥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5번, 6번은 이라고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무언가가 닥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큰데 8번은 본인 자신이 그냥 내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는 이해할 수 없거든, 솔직히. 아니, 저런 거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큰일을 저렇게 맘대로 치냐 하는데 8번은 자기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아니니까.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일이 자기 자식 내일이야? 일이거나 내일 아닌 건 나도 상관 안 해. 내일이요? 자기 일이라도 그냥 그 사람의 그런 것도 너그럽게 봐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전혀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러는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이 있대. 맞아요. 그건 있어요. 내가 이상한 데서 관대한. 관대를 찾는구나.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니까. 8번이 대체로 관대하기는 해요. 그냥 물론 8번도 상태가 안 좋으면 진짜 쫌생이지만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6번이 관대하진 않잖아요. 5번은 시니컬한 거 관심이 없는 거고 근데 8번 유형은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작은 거 가지고 난리 치지나 말던가. 작은 거 갖고 난리 치는 게 왜 안 좋냐 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사람들이 쟤는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고 왜냐면 작은 거에 있어서 너그럽다가 이건 안 돼! 라고 선을 그어야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존중을 해주게 되는데 작은 거 갖고 뭐라 하면 사람들이 억하심정이 생기는데 정작 큰 거에 있어서 헐렁한 모습을 보이면 이거 봐라 나한테 지랄지랄 하더니 되게 허술하네 빵 쳐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 사람이. 그래서 뒤통수를 맞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8번이시죠? 네, 8번에 7번 똑같죠? 네, 똑같아요. 진짜 엄마가 옆에서 너 진짜 니네 아빠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데 옛날에 무슨 말을 하셨었냐면 저한테 저 20살 초반? 고등학교 때쯤이었는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내가 엄청 큰 걸 잘못했었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아빠는 작은 거는 그렇게 다 혼내면서 큰 건 안 혼내? 라고 물어봤더니 작은 건 지가 잘못한지 모를 수 있지만 큰 건 지도 잘못한 거 알걸? 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도 잘못한 걸 아는데 내가 더 혼내면 오히려 배려하는 거네. 배려네 배려. 배려네.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꼭 단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 결국엔 크게 당하는 경우가 그쵸. 많으니까. 근데 그러나 나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그쵸.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네요. 두 번째 거를 보면 자신의 약한 면을 들킬까봐 두려워한다.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이것도 너무 8번 맞는 유형이라면 되게 공통적인 건데 이게 뭐 자기 약한 마음 두려워하고 이런 거는 뭐 3번 유형이나 뭐 1번 유형, 7번도 그렇고 그런데 8번 유형이 그게 되게 잘 드러날 때가 뭐냐면 8번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약간 괴롭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더 잘 못해주는 경우가 있어. 맞아요. 처음에. 친할수록. 그것도 그렇고 아예 안 친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좋아해. 이성을. 그러면 괴롭히지. 막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못해주는 거야. 그래서 더 거칠게 대하고. 약간 옛날에 남자애들이 고무줄 끊고 도망간 거 하는 거 거의 다 8번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얘기들? 맞아. 그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 괴롭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퉁명스럽게 대하고. 들킬까봐. 그러니까 들킬까 봐잖아. 그게 진짜.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이 얘가 나 좋아하네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리고 왜 미숙. 날 괴롭히지? 이렇게 쟤가 나 생각하고. 싫어하나? 그쵸. 내가 옆에서 보면은 얘를 좋아하면 오히려 얘한테 더 퉁명스럽게 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죠. 사실 그쵸. 사람 꼬시는데. 그러니까 뭐 6번 유형 같은 경우가 제일 여우같이 잘하고 누구 좋아하면 잘해주지. 사실 좋아하면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막 너무 티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은근히 잘해줘서 얘가 나를 좋아하나라고 본인이 깨닫게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게 안 되잖아, 8번은. 그 자체가. 그거 8번, 자체가 안 되는데요. 8번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정작 당사자는 불쾌해.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아예 안 되니까 애초에 시도하지 않는다고요. 네. 안 그러니까 될 것 같아.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티 안 나게 그냥 아예 괴롭히는 근데 거지. 티가 나. 심지어. 나는 포커페이스인데? 막 그러고 뭐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좋아하면 잘해주려고는 해요. 근데 티가 안 나.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나름대로 되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짜 아무도. 되게 내가 누구 좋아하는 거 되게 잘 눈치채는 2번 친구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했어요. 그런 면이 있고 사실 이거는 8번 유형이 정말 극복해야 되는 제일 큰 문제예요. 약한 거? 내가 마음이 약하고 나도 남한테 기대고 싶고 8번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내가 남한테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나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나도 마음이 약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힘의 논리에 따르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그치,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럴수록 본인이 더 을이 되는 거야. 그럼 좋아하지 말던가. 내 맘대로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마음을. 그다음에 적당히 하는 것을 못한다. 꼭 그쵸. 끝을 본다. 그럼. 왜 꼭 폭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냐라고 제가 옆에다 써놨는데 폭망 안 하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나요? 정말 8번 유형들은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 이게 보면은 저러다 망하겠다 싶어 옛날부터. 그 옆에서 분명히 얘기도 했을 거야. 그런데도 꼭 폭망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럼. 폭망을 안 하고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어디쯤에서? 지금 나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대체 어디에서 정신을 차려? 이거 보니까 또 YG가 생각나는데 제가 YG 빠잖아요. 요즘 얼마나 제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겠어요. 양현석 양싸가 8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8번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굉장히 그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이제 지금 YG가 완전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쯤에서 그러니까 멈춰야 됐어. 그렇지. 이미 위기가 정말 좋은 표본이네 그게. 그렇지. 근데 위기가 그게- 너무 분명해. 근데 그게 딱 그거잖아요. 나도 그게 진짜 이해 안 됐어. 위기가 대체 어디서 느껴지는 거야?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게 정말 이해 안 됐어. 그치. 왜 거기까지 갈 때까지 막지 않고 못했을까? 계속 잘 될 줄 알았겠지. 아니 그게 언젠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 에이 그런 생각 안 해. 아니 그리고 확실하지? 세고 있어. 하나도 안 샜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뻥뻥뻥 터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 팬들도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8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다 그렇거든요. 잘 나가면 자기 방식으로 최고가 됐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빨리 돌리지 못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여기는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넘어가기 전에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계속 계속 가. 자기 식대로. 아, 못 먹어도 고지. 그러니까. 이게 못 먹어도 고지. 너무 8번 갖고 이게 큰 사고여서 그렇지 대부분 8번들이 그러니까 뭐 이 친구도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 지금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남자친구가 이 방송을 안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그냥. 정확하게 얘기 안 그거 하지 하지만 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자. 내가 뭐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이제 좀 하다가 몸이 좀 아파와. 그래서 그래. 이제 그만두라고 해. 야, 너 운동 그만해. 이제 감기에 막 걸렸어요. 운동 그만 가라고 말해요. 카톡으로 막. 아, 오늘 몸 컨디션 안 좋은데 막 이러면. 또 굳이 가요. 꾸역꾸역. 가서 결국에 몸살이 나서 한의원 가고 병원 가고 아, 왜냐하면 약 먹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운동을 더 길게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너무 무리하고 있어서 여기서 끊고 하루 이틀만 쉬면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계속 안 돼, 하다가 안 돼. 일주일, 2주일을 이제 누워 있는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끈기가 없는 걸 알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끈기가 없는 걸 스스로도 이 인지하고 친구는 있으니까. 끈기가 없어. 8번이 끈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는 걸 아니까 운동을 안 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꽂힐 때 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응. 팰 때 같이 패야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습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 자기가 뭐 끈기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내가 볼 때 합리화고 8번은 다 이래. 한 놈만 패. 그게 갈 때 이거를 꼭 끝까지 가서 가봐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될 거야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 꽂히면은 진짜 막 주 3회, 막 주 5회 가서 먹어요. 그리고 막 한 달, 두 달 먹고 질리면 이제 안 먹어. 맞아. 적당히를 못해. 지금 진짜. 마라탕. 마라탕.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마라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라탕을 좋아해도 작작 먹어야지 될 거 아니야.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저도 막. 마라탕을 막 하루에 나 마라탕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에 이렇게 매일 먹으면은 일단 속에도 안 좋고 질릴 거야. 그냥 난 질리기가 싫은 거예요. 오래오래 마라탕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얘는 맛있을 때 어 먹어야지. 그러면 금방 질리니까 나랑 마라탕을 먹으러 못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작작 먹어. 너 또 그러다 질리면 나랑 마라탕 먹으러 안 갈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하고 먹으러 가. 그래서 8번 유형들이 꼭 끝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폭망해 보고 정신을 차리면 괜찮아요. 그쵸. 폭망해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엔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폭망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8번 유형들은 그랬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꽂히면 왜냐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YG가 진짜 폭망하고 20대 초반에 폭망해보는 게 약간 8번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저 늙어서 폭망하는 것보다는 나요. 젊어서 폭망하는 게 낫잖아. 지금 뭔가 깨닫거든요. 그래. 연애도 폭망하고 정신 차려서 지금 좋은 네. 남자 만나서 잘 연애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옆에서 내가 많이 봤어.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과 힘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근데 뭐 이거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뭐 여기는 자기가 건강 염려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그게 좀 다른 방향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기엔 끝도 없어. 그래도 8번 측에서는 좀 건강을 챙기는 편이에요. 챙기는 네. 편이에요. 체력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8번들은 이제 그 건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 본능이라는 건 몸에서 나오는 힘이잖아요. 자기의 그 몸에서 나오는 힘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쵸. 내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이것도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내가 차를 사면 자동차를 타면은 저는 잘 운전을 못 하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큰 차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막 탱크같이 큰 차를 사는 게 저의 로망이에요. 운전하기 힘들어도.
보통 이제 여자들이 처음에 운전하면은 경차사잖아요. 근데 나는 경차를 운전할 바에는 운전을 안 하겠어. 왜냐하면 나는 이 내 몸의 피지컬이 너무나 하찮아서 그것 때문에 콤플렉스와 그 불안이 너무 심해요. 5번 유형은 자기 몸의 힘에 자신이 극단적으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겨워, 이런 게. 그럼 내가 나같이 조그만 여자가 운전도 잘못하는데 경차를 끌고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개무시를 하고 빵빵거리고 나를 업신여기겠어요. 그걸 생각만 해도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차를 사면 진짜 매드맥스에 나오는 것 같은 딱 바퀴 이따만한 차를 사가지고 진짜 여참이 이걸로 밀고 지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이건 또 이상해. 되게 이상하다. 이건 또 이상해. 그냥 이 내 피지컬의 한계에서 너무 탈출하고 싶은 거야. 사실 차는 제2의 내 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차를 타면은. 근데 이 친구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경차를 하면 정말 조심조심 운전을 할 거야. 왜? 근데 여기도 조그만 차 보시잖아요. 근데 조심조심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 6번이니까요. 여긴 조심조심 운전해. 근데 여기는 이제 차를 모닝을 끌거든요. 얼마 전에 운전 배워가지고 모닝을 끄는데 이제 내가 되게 초보일 때보다 타봐서 지금은 운전 잘해요. 근데 와, 모닝 주제에 막 다니는 거야. 막 다니고. 솔직히 모닝이니까 막 다니죠. 안 그래요? 모닝이니까 작으니까 좀 이렇게 슉슉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아니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너무 겁대가리가 없이 막 등치만한 트럭 옆에 가는데 막 빵빵 이러는 거야. 아니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데 그럼 빵빵 해야지 어떡해요. 치이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모닝 주제에 막 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무섭거든요. 내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너무 자신 있는 거야. 그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아는 어떤 8번이 있어. 또 8번이 그분은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별명이 장비야. Nope. 그냥 장비야. Nope. 그냥 정말 그 차이나타운 벽화에 그 장비, 그게 삼국지 벽화 있거든요. 거기서 튀어나온 거 같이 생겼어요. 장비인데 자기가 모닝을 너무 끌고 싶다는 거야. 모닝에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될 거야, 그 사람은. 왜냐면 모닝이 사실 경차니까 간편하고 맞아요. 주차비 깎아주고 그치, 연비도 50% 할인. 아무데나 될 수 있고 편한 면이 있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모닝을 본인은 끌고 싶은데 자기가 모닝을 사면 사람들이 다 야, 저건 아니다. 진짜 무슨 진짜 장비가 새끼나귀 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서 자기는 못 사고 그 와이프 되실 분한테 네가 모닝을 사라. 나는 큰 차를 할 테니까 바꿔 타고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서는 저기 8번들은 본인 피지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경차의 편리함만 생각하지 그 경차에서 오는 그 내가 느끼는 그런 불안함? 있어. 아니 있어. 그래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빵빵 대고 다니세요. 불안함. 아니 그건 다른 얘기지. 그거는 분노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지. 그쵸. 화가 나니까. 운전대를 잡는 순간 화가 나지 않아요? 아니요? 화 안 나요? 왜 화 난 나지? 무서워. 에? 나 언제 사고 날지 그게 걱정되죠. 늘 막 운전하면서도 오늘이 마지막 운전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진짜 막 고속도로 다닐 때 6번 유형들은 그래. 늘 마지막을 생각해. 왜냐하면 사실 자동차가 위험하잖아요. 그건 경차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전을 어떤 하시는 위험 게. 상황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왜냐면 5번도 6번처럼 드러내지 않고 5번에 약간 포기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5번도 머리형은 다 공포가 바탕에 있잖아요. 그리고 본능형들은 다 분노가 바탕에 있죠. 분노인데 이제 분노를 1번이랑 9번은 좀 다르게 컨트롤을 하는데 8번은 분노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차가 이래서 무서운 건 있어도 그건 그거고 화가 나면 빵빵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도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예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고 지금 뭐가 잘못된 거 두렵지만 그래도 분노가 우선이고 이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이니까 빵빵 되는 거지.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배신을 잘 당한다. 왜 그럴까? 다 말하니까. 카드를 안 가져 단순해서. 있으니까. 다 티나니까. 카드. 참을 수 없어요. 그놈의 카드. 참을 수 없어요. 다 말해야지. 좀 참아보세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이잖아. 아, 그렇지, 어, 그렇지. 8번의 매력에 나는 좋아. 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내가 좀 이상한 거 걱정하는 거지. 참잖아. 이상한 거 말 안 하고 약간 말 안 해야 될 거 말하고 말해야 될 거 말 안 하고 좀 판단을 잘 못해요. 그게 그거는 뭐 팔보에 다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방어 기제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팔보에 또 방어 기제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분노대로 표출하는 건 표출하는 건데 진짜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는 말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드러내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랑 통하는 것 같아. 맞아. 안 중요한 문제로는 사람들을 엄청 네. 갈구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 말을 안 하고 안고 가다가 결국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8번 유형들은 그렇다고 그거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번 유형은 믿고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돼요. 맞아. 현명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하고 별거 아니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돼요. 양싸는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 안타깝다. 아무튼. 그다음에 실제로는 마음이 약한 면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둔한 편이다. 잘 잊어버린다. 이것도 제가 요 전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감정이 예민한 편은 아니다. 아니야. 그러나 뜻밖의 거에 상처를 받기도 해. 음. 근데 다행히 그게 티가 나. 음.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있어. 상처를 받았어도 6번 같으면 어떤 말 때문에 제가 저렇게 말해서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거를 나중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8번 같은 경우는 그 일 자체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앙심만 남는 거야. 그래서 풀 수가 없어. 약간 그것도 있어요. 화가 난 이유를 당시에 못 찾아요.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쁜지를 몰라. 맞아.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곰곰이 자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할 시간은 지났고 나만 화가 나는 거고 자고 일어나면 까먹고. 그래. 이거를 이거는 9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히 못 찾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만 남고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거부하죠.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끊어버려. 그래, 나한테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있으면 얘기하라고. 있으면 다 했을걸요? 그러니까. 네. 했던 것 같아요. 다 했겠죠. 다 했을 거예요. 안 했을 리가. 그래야 오래가지. 그다음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며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맞아요. 8번이랑 5번이 제일 통하는 게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거에서 통하는데 돌려 말하는 사람을 안 8번들은 좀 안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쵸. 근데 뭔가 그러니까 나쁜 소리는 돌려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나한테 뭐 부탁하고 할 때는 그냥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필요한 게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사람을 잘 신뢰를 안 해요. 네. 그냥 그 나한테 그렇게 해서 솔직하지 못하다고 네, 생각하는 맞아요. 거. 네. 나한테 그래서 뭐 빡치고 답답하고 이거를 떠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8번 쟤는 유형은 음흉하네 이렇게 돼. 신뢰를 안 하더라고. 비밀이 많은가 이렇게. 맞아요. 그다음에 직관이 뛰어나고 가능성을 볼 줄 안다. 제가 그런가요? 이게 8번 유형들이 직관이 뛰어난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교재에 써 있어서 제가 쓴 말인데 직관을 믿지 직관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그쵸. 약간 본능은 내 있죠. 느낌에 이거 있잖아.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 이거 돼. 느낌 아니까. 이거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힘의 근데 논리를? 이게 틀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직관을 믿는데 틀려. 이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번, 6번 같은 경우는 직감이 있어요? 좀 직감이 뛰어난 편이에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나는 직감이 없는 편인데 그거가 뛰어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느낌에 그래도 다른 가능성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형 같은 경우는. 그치. 왜냐면 위험하잖아. 그것만 믿고 가면. 근데 8번들은 느낌 오면 이대로 가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가 있고 그게 맞으면 자기 직관이 뛰어나다고 그럼. 그랬지. 내가 다 잘나서. 맨날 양싸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노래를 딱 들어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작사 작곡은 못하지만 자기가 감이 온대?
자기가 딱 들어가지고 이거 된다 하면 다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감각이 떨어지면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창 잘 나갈 때. 정말 내는 것마다 히트했잖아요. 자기가 그 감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 감각이 떨어져서 내가 보면 요즘에 내는 노래들 잘 안 되고 양싹 감 떨어졌네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근데 좀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인정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능성을 볼 줄 안다는 내가 볼 땐 그냥 낙관적인 거예요. 그게 좋은 면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5번, 6번 같은 경우는 둘 다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딱 보고서는 얘가 뭔가 장점이 있어도 이런 장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게 먼저 와. 근데 8번은 그거보다 얘의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거지. 그래서 망할 때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관이 뛰어난 가능성을 볼 줄 안다는 건 사실 좋게 쓴 말이고 그냥 이건 진짜 낙관적인 거예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러니까 낙관적인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낙관적이지 별로인 사람이나 안 친한 사람한테 낙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 되게 좀 안 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점 찾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5번, 6번 같은 경우는 나랑 친하고 내가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의 결점을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8번들은 내가 이거 일단 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단점에 불구하고 눈 감고 그냥 거기다 올인해주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 다 따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럼 정 떨어져요. 사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게 돼. 근데 이제 근데 중간이 없지 또 8번은. 그쵸. 얘가 아니다 싶으면 이 새끼 그냥 다 안 돼. 다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다 안 돼.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걔가 별로라고 해도 이 말은 맞잖아. 그럼 아니야. 아니. 저런 놈이 하는 얘기는 다 안 될 얘기. 그렇다. 못 쓰는 얘기. 못 쓸 얘기. 그래서 흑백 논리인 것 같아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큰 한방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렇다. 이것도 어떤 책에 보면은 8번 유형은 돈이나 물질을 좋아한다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교재에.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아닌데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저도, 8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돈을 밝힌 사람은 따로 있는 거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대체로 8번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근데 해요. 그게 그래요? 힘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번도 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지만 그리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8번들은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있어 어느 정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상한 거에 나 얼마 전에 그것도 있잖아. 안중근 8번설 알아요? 안중근 8번설 이런 것도 안중근 의사에 대한 칼럼을 내가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8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거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안중근이 뭐 영웅이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 우리 민족의 원수.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독립군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군으로 싸우다가 이제 전쟁에서 그 일본 쪽을 포로로 다 잡았어. 그랬는데 이 포로들이 막 이제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잘못했다. 조선을 침략한 게 잘못이다. 막 울면서 뉘우치면서 우리를 풀어주면은 가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 포로들이. 안중근이 그 말을 믿고 다 풀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 그 풀려난 사람들이 안중근 부대에 대해서 다 밀고 해가지고 거의 전멸을 당했대요. 그거 너무 8번 같잖아. 그래서 8번설이야? 그거 말고도 이 안중근이 젊었을 때 진짜 개망난이었대요. 그러니까 막 공부 안 하고 싸 돌아다니면서 놀고 막 술이랑 기생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막 기생을 때린 적도 있었대. 그리고 막 무슨 복권 사업을 했었대요. 큰 돈을 벌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그 칼럼의 주제는 안중근이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다 이거야. 이 사람도 좌충우돌 하면서 인간적인 다점이 있고 그렇게 이제 사고를 쳐가면서 정말 독립군을 절멸시키기도 하면서 얘가 배워서 영웅이 되어서 큰일을 했다라는 얘기였는데 나는 그걸 보니까 너무 8번 같잖아요. 내가 그걸 얘한테 보내줬어. 야 안중근 진짜 8번 같지 않냐? 이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알아? 대뜸? 나도 복권 사업하고 싶어. 이러는 그 칼럼에서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 이거야 이거 나도 복권 사업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복권 사업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의 사례를 보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
8번들이 뜬금포로 꽃은 분위기가 역시 다르지. 돈이 있어야 돼? 그럼. 약간 이런 결론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처음에는 좀 회의적으로 받고 반론이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팀이라서. 그게 팀이잖아요. 맞아요. 돈이 힘이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음. 요 정도로 이제 8번 유형의 성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네. 그다음에 뭐 날개에 대해서 보면은 8번도 7번 날개랑 9번 날개 쪽이 있는데 8번 유형 중에서 조금 진중하고 내성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좀 묵직한 사람 있죠. 말 없고 8번들 중에서도 말 없고 겉보기에는 9번 같이 온화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자기 힘으로 남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쪽이 9번 날개 쪽이고 7번 날개는 그냥 이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대기 좋아하고 그럼요. 활발하고 그럼요. 7번 유형 같이 조금 쉽게 질리는 면도 있고 쉽게 엄청 잘 질리죠. 그리고 이게 행동 방식에 따른 분류라는 걸로 이제 또 333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보면은 각 유형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 보면은 공격형이 있고 후퇴형이 있고 그다음에 수능형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형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놔 이렇게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 나는 원하는 걸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공격형이고 후퇴형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세상이랑 거리를 두는 거 나는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남들이 참견 못하게 그리고 수능형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서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방법인데 자 8번은 셋 중에 뭐에 속할까요? 공격형이요. 그렇겠지 뭐. 네. 보나마나 뻔하지. 네. 공격형에 속하는 번호가 3번, 7번, 8번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이제 가슴형, 7번은 머리형, 그다음 8번은 본능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3, 7, 8이 잘 헷갈리는 번호 중에 하나거든요. 저 처음에 쭈님 7번인 줄 알았어요. 7번 날개가 크다 보니까 아 얘는 7번이구나 했어. 막 진짜 막 변덕스럽고 막 왔다 갔다 어릴 정도는 하고, 아닌데. 어릴 때 하고 어릴 때 아니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7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8번이더라고요. 그래서 3, 7, 8을 조금 구분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근데 7번, 8번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방법은 이것도 시즌 1 때 얘기했다? 쭈님 나왔을 때 7번은 낯을 안 가려. 내가 낯가리는 7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7번은 누구를 만나든 똑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5번이랑 비슷해. 5번도 내성적이지만 누구를 만나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믿고 누구를 아니 물론 관심사가 통하면은 말이 많아지는 거지. 막 누구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런 거는 사실 잘 없어요. 열 마음도 없고. 근데 열 마음이 없대. 근데 8번 유형들은 낯을 대부분 가려요. 왜냐하면 그게 보호 본능인 거지. 맞아. 나의 약점을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맞아. 얘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좀 눈치를 보는 게 있어서 7번보다는 낯을 훨씬 가리고 그 초반엔 약간 가만히 있죠. 그렇지. 그러나 얼마 못 가죠. 그쵸. 꿈틀꿈틀해니까 깝치고 싶은 본능이. 그리고 또 하나는 7번은 무리하지 않아 8번처럼. 거기서 결정적으로. 우와. 7번들도 되게 꽂히니까 막 무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7번들은 그 한계를 딱 알아요. 머리형이라서. 그렇게 무리하지. 차라리 남들한테 뭐야 쟤 저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가 그 난리 치더니 민폐를 주면 졌지 본인한테 무리하지는 않아. 맞아. 되게 두서없이 보여도 되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행동해요. 나쁜데? 남들이 판단할 때. 아 왜 내가 판단해야지. 그냥 알았어. 3번이랑 8번은 어떻게 구분해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항상 헷갈려요. 3번이랑 8번은. 이 친구가 이상하게 3번, 8번을 구별을 잘 못한다? 잘 못하고. 나는 딱 구별되는데. 그치? 진짜요? 그리고 안 보통 헷갈려. 왜 자기 번호랑은 다른 거는 잘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번이면 5번이랑 다른 거를 구별을 잘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3번, 8번 3번, 8번 구별 진짜 못해요, 제가. 신기하다. 3번, 8번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거 같으면은 알면 자기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저기 네. 조사님한테 물어봤어.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죄송합니다. 생각하는 게 공격형의 특징. 느낌이 있어 느낌이. 그치, 느낌이 있지. 느낌이 있는데. 대체로 나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3번은 어떤 3번은 진짜 8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3번 중에서 좀 호쾌한 사람들이 있어. 솔직하고 그런 8번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3번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8번도 남의 눈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왜 3번은 남의 눈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3번의 본질이니까. 8번은 3번에 비해서는 남의 눈에 신경 안 쓰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8번도 상당히 관종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8번은 신경을 쓰는데 정확하게를 몰라.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남들이 중요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눈치가 없는 거야. 3번도 눈치가 없긴 한데 조금 클래스가 다른 것 같긴 어. 해. 클래스가 다르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3번은 남의 감정은 잘 몰라요. 남을 배려하는 거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알아. 그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8번이구나 내가. 남들이 자기를 어느 정도 급으로 평가하는지 잘 알지 않아요? 3번 유형이? 아니 3번 유형도 과대망상에 빠진 3번도 있긴 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3번이랑 8번이. 좀 얘기를 해보면 아는데 그냥 좀 단박에 알아차리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냥 느끼기에는 3번들은 되게 상처 잘 받아요. 8번보다. 근데 그걸 모르지 않아요? 팩폭에. 아니 근데 내가 보면 느껴져. 자존심이 상했다는 게 되게 느껴져. 그걸 또 모르네요 제가. 추후 행동으로 좀 맞아요. 그런 걸로.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약간 하긴 8번. 근데 생각보다 8번도 상처 잘 받긴 한다. 그러니까 약하잖아. 근데 진짜 어려워요. 3번이랑 8번이. 근데 느껴지는 근데 이게 되게 설명은 안 멀어. 되는데 느낌이 있어. 3번이 약간 더 얄밉지 않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렇긴 표현하기 하네. 약간 조금. 요거는 제가 좀 더 잘 정리해가지고 네. 3번 게스트분도 모실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처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또 333이 있는데 네. 요거는 상실이나 실망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문제 없어. 괜찮아. 약간 문제를 외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적 태도. 감정적 태도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실망과 뭐 분노라던가 이런 걸 부정적인 감정을 막 표출하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걸 상대가 알아야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 그룹은 문제가 있을 때 딱 이거를 감정을 닫고 이거는 냉정하게 처리를 해야 돼. 먼저 이렇게 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그룹 중에서 뭐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이요. 이미 웃음으로 다 그 순간 웃음. 알아야지 나 화난 거. 온세어 사람들 다 알아야지. 예, 여기서 감정적 대처 그룹에 속하는 게 6번도 있어요. 4번, 6번, 저도. 8번이 감정적 대처거든요. 6번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거를 말해야지. 말해야 돼, 알려야 돼. 내가 지금 친한 사람들한테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친하지 않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하잖아요. 나 안 표현 친해도 안 해. 다 말해. 안 친해서 다 말해? 그럼요. 맞아. 기분 나쁘잖아요. 다 알아야지. 모두가 알아야지. 나 되게 또 뒤통수 맞는 8번한테 뭔지 알아? 나한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막 해요. 언니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또 나는 비밀을 잘 지키니까 그랬구나. 이러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다 만나 말했지. 가면 다 얘기했어 얘가. 다 알지. 그래서 다 내가 알아. 뭐야 나한테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거 8번들한테 많이 당했어. 꼭 얘한테만 당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4번, 6번, 8번이 4번, 6번, 8번이 저한테 저를 좋아하는 화잘 내는 사람들 그룹이 딱 4번, 6번, 8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제 내가 별로 감정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나한테 막 감정을 발산할 수 있으니까 나를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느낌이 딱 다르지. 8번은 나는 화났어. 이거고 6번은 나는 짜증났어. 이거고 스트레스 받아. 이거 6번은. 4번은 난 상처받았어. 이거야. 내가 제일 낫네. 8번이 제일 낫네. 네. 그래. 8번 최고. 괜찮아요. 최고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6번, 8번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도 꽤 있어요. 6번들이 8번인 척하는 경우가 많고 8번인데 6번 같이 보인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 6번은 가면을 잘 써요. 여기는 응? 이러겠지만 내가 볼 때 6번이랑 나는 너무 다르니까 6번들이 내가 되게 센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자나 남자나 조금 8번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금방 보면 딱 알아. 8번들처럼 정말로 몸에서 이게 뿜뿜 나오는 거랑 그거를 계산해서 하는 거랑 6번들은 아무리 그런 척 해도 사실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다 계산을 하고 하는 말이구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구나. 그게 이렇게 보이고 8번 중에서 제가 6번이라고 착각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있잖아. 혜은이. 8번인데 좀 차분한 편이에요. 에이. 그런 줄 알았어. 그때는. 처음에는. 그리고 좀 되게 사회성이 좋아요. 막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았어, 처음에는. 저랑 영혼의 동반자거든요. 되게 똑같아가지고. 비슷한데, 알고 보면 비슷한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약간 교회 팀에서 공동체에서 만난 사이인데, 이 친구가 맨날 그렇게 나한테, 이제 제가 잘 들어주잖아요. 분석도 잘해주고. 맨날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 상담. 되게 잘 얘기해주고 나중에 보면 우리 팀에 다 얘기했더라고. 그렇지. 그랬는데 어쨌든 나는 얘가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처음에 6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 본능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거 진짜 6번 아닌데 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내가 그 차일 수 있어. 그거는 뭐 몇 번이든지 차일 수 있어요. 차였는데 내가 그 차기까지 과정을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미 헤어지자는 사인을 계속 보냈어요. 그걸 몰랐어. 그걸 몰랐어. 그건 6번이 아니잖아. 그치. 6번이면 6번도 차일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눈치 그렇지. 찰 수 있는데 눈치를 주면 그렇지. 알지. 그렇지. 6번은 정말 막 불씨 팍 차이거나 아니면 막 일부러 모르게 하다 차면 모를까. 이 사람은 이 남자친구는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그냥 여자가 하게끔 한 거예요. 왜 남자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기 뭐하니까 자꾸 유도를 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결국엔 차인 거야. 남자친구 결국 못 기다리고 찬 거야. 내가 그걸 보고 6번은 확실히 아니다. 6번이 이 사인을 모를 수는 없다. 그러고 보니까 8번이더라고요. 그거 확실하네요. 그건 확실하죠. 이러면 6번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사인 같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 감각이 있어요. 사인 같은 거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말로 안 해도 언어는 말뿐이 그래서,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감이 있어, 감이. 차이셨죠. 네. 이분이 남자 한번 차보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 너무 좋은 분이라 놓치기 아까운데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보면은 차인 게 그 남자가 차인 게 너무 당연해. 왜 차였냐 하면 너가 잘못해서 차인 게 아니야. 안 찼기 때문이야. 그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내가 볼 때 옛날에. 그리고 이 남자는 계속 여자가 먼저 차기를 바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말로 해, 말로. 너가 나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면 좋겠어. 이러라고? 그럼 헤어져 이랬지. 왜 말을 안 해, 말을. 그리고 이제 4번, 8번도 헷갈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이 되게 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8번도 우울해질 수 있고. 근데 4번, 8번을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우울함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8번은 약간 아니 근데 4번인데 안 우울한 사람도 있어서 그래. 8번이 엄청 우울하진 않거든요. 내가 볼 때는. 기복이 8번도 기복이. 그 감정형과 본능형의 본질적으로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번이 아무리 8번 같은 면이 있어도 그 기질적으로 그 불안함이 느껴지고 8번은 감정적으로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한결같은 그 본능형의 우직함이 있지 않을까? 난 그런 것 같아. 그 두 개가 제일 큰 차이 아닐까요? 4번도 분노가 많아요? 그럼 저 4번들은 분노가 있으면 그래요? 다 표현해야 되거든요. 약간 4번의 특징이 느낌이 뭔가 다른데? 느낌이 다르지. 그건 맞는데 이제 뭐랄까? 굳이 힘의 차이? 그럴 수 있죠. 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볼 때는 4번은 어쨌든 간에 약간 나를 도와줘라는 말을 잘 해요. 연민. 항상 나를 도와줘. 약한 걸 거기는 드러내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하잖아.
안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무기죠. 그 사람들은. 근데 8번은 약한 걸 제일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그거를 잘 안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능한 한 모두 답변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연경 어느 별에서 왔니로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김연경 검색하시면 김연경 작가 블로그로, 페이스북에서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이웃 추가,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빠르고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